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끝나요. 2번 남았는데 진도는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밀리지 않았는데 어떻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진도가 끝나니까 이제 3월이죠. 3월부터는 또 처음부터 다시 나가요. 처음부터 다시 나가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얘기 강의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또 3, 4월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5월, 6월 한 번 돌고 또 문제집하고 또 모의고사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근데 한 20년 이상 이제 강의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느낀 점 뭐냐면 사법시험이든 법무사든 다 이제 거쳤는데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를 풀리면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한 3회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한 10회분 정도 아마 제 10회분 나올 겁니다. 근데 그 10회분 정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면 시험은 합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자꾸 이제 아이고 이거 처음 아까 어르신도 그러신데 좀 처음 마음과는 좀 다르다 그러더라도 1순환 돌고 2순환 돌고 3순환 돌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체계가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끝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현재 어디쯤의 위치에 있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요. 민법 총칙이라는 게 이제 법률행위를 배웁니다. 법률행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배웠습니다. 물권법이 이제 우리가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안 배우고 저당권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채권법의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에서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이 있는데 계약법 강론 중에 우리가 매매를 배우고 교환을 배우고 임대차를 배웁니다. 임대차.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오늘 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조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임법까지는 나갈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임대차의 특별법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그 다음 명의신의 실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거 배운다. 요거 매매.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재산권 이전해 줄게 라고 재산권을 이전해 줄게 라고 약정을 합니다. 갑이. 그러면 을이 그래 대금 줄게 라고 대금 지급을 약정을 하죠. 그래서 서로 약정을 한단 말이에요. 약정을 해. 약정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행을 못한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행을 못하게 되면 담보 책임을 집니다. 담보 책임.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근데 담보 책임이 상당히 굉장히 좀 조문을 분석하면 쉬운데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제가 뒤에
정리를 해놨어요.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를. 먼저 그것만 잘 기억하면 문제는 다 풀리거든요. 313페이지 보세요. 도표로 정리되어 있죠? 예? 그거를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 갈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까지 요거 하면 요거 뭐 금방 정리할 수가 있어요. 313페이지 맨 밑에 담보채금이 정리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여기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이 담보책임은 첫째가 물건 하자냐 권리 하자냐. 그래서 권리의 하자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 하자가 있거든요. 물건 하자. 근데 권리 하자의 첫 번째가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거야.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한 거야. 그래서 원래 약정만 하면 되니까 타인의 권리라든가 타인의 목적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라 그랬죠. 그죠? 타인의 권리, 약정 나중에 사서 주면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이 집이 갑의 집입니다. 갑의 집인데 을한테 을이 샀어요. 을이 샀어.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수했어요. 예를 들어 뭐 중도금까지 줬다고 합시다. 을이. 그리고 자, 내가 샀으니까 잔금 주면 나중에 가져오니까 네 그거 되게 사가 라고 병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믿었던 갑이 그 집을 A한테 소유권 넘겨주지 않고, 아니 을한테 넘겨준 A한테 소유권을 이리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책임져야죠. 이 매매 자체는 유효하죠. 타인의 권리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이란 사람이 너 책임지라. 매매했는데 약정을 했는데 약정 못 지키잖아. 약정 못 지키니까 담보 책임지라는 거죠. 즉 타인의 권리를 매매를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약정한 그 매매 계약의 이행을 못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자, 병이 을한테 너 책임지라 이거지. 너 책임지라. 그래서 어떤 책임이냐? 요게 이제 이 사람이 병한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을이랑 병이라는 사람은 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미 소유권이 A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선이라는 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게 알았던. 그러니까 이 사람 매수인요. 이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처음 오신 분, 악이라는 것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른다는 것은 선이라는 얘기예요. 알았던 몰랐던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되겠죠.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래서 이 해제는 몰랐던 알았던 간에 요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랐어. 그랬는데도 해제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그래서 알았던 몰랐던 해제할 수 있고요. 몰랐다면 손해배상. 알았다면 손해배상 안 되죠.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 자체가 없어. 자, 그 313페이지 첫 번째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그랬죠? 에? 선이 악이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죠? 몰랐다면 손해배상. 권리행사 기간이 없어요. 됐죠? 요거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매매입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를 한 거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한테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200평이라고 합시다. 200평.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50평이 갑 거가 아니고 A 거야. 갑 거가 아니고 A 거야. 그러면 을이 사고 보니까 50평이 타인 거야. 그럴 수 있죠? 을이 200평으로 샀는데 50평이 갑 거가 아니고 타인 거 A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열 받죠?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 너 책임지라. 50평 부분에 대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책임지라. 찬바람이 나와. 그럼 이 사람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야, 그 사실을 몰랐던, 그죠? A라는 A 50평이 A라는 A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알았던,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이 50평 부분만큼 대금을 깎아야 되겠죠. 대금 깎아야 되겠지. 그건 대금 감액입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기겠죠? 깎자이고요. 50평 부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잔존 부분이라면 잔존 부분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어. 부분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매수하지 않았어요. 잔존 부분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어.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토지에 대해서 200평 정도는 있어야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150평 가지고는 허가가 안 나온다.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좀 150평 가지고는 도저히 허가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제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그 사실을 A 소유라는 사실을 50평이 몰랐어야 돼요. 몰랐어야 야, 나 해제할란다. 해제할란다. 논리적으로 좀 가능하죠? 해제할란다. 그 다음에 해제해봐도 손해가 있잖아요.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일단은 계약을 했는데 일부가 타인의 권리 타인 거야. 그럴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간에 대금 깎자. 대금 감액 청구하고 만약에 잔존 부분이면 이 사람이 매수하지 않았어. 그러면 요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라.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해봐도 열이 받쳐.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권리 행사 기간이 있어요. 권리 행사 기간이 자 몰랐다면 선이라면 언제부터 몰랐다면 안날로부터 1년 알았다면 이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 이런 거 제척기간이래요. 제척기간, 권리 행사 기간이 있어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박스입니다. 보세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572조인데 선이 약이 불만하고 대금 감액이요. 대금 감액 지금 313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다면 해제, 선이라면 손해배상.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안 날로부터 1년, 악이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세 번째가 수량 부족하고 일부 멸실이 되어버렸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야.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첫째가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200평을 평당 100만 원씩 해서 2억입니까? 2억에 계약을 했어요. 평당으로 계산했어. 그래서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조금 보니까 미심쩍어. 200평이 좀 안 들은 것 같아. 그 측량기사 불러다가 실측을 했어요. 실측을 했어. 그랬더니 180평밖에 안 돼. 20평이 부족하죠? 20평이 부족하죠? 너 책임지라 이거지. 그렇잖아. 아니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갑한테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차 공간이 좀 뭐 없어가지고 주차 공간 있는 집을 특히나 샀어. 그래서 이 차고를 이렇게 있는 집을 타고 딸린 집을 샀어. 차고가 차 2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있는 집을 샀는데 믿고 샀는데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요 차고가 불타버린 집. 차고만 불났어.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일부 멸실되어버렸죠. 이해가죠? 그러면 너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은 9월 1일 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에 차고가 불타버린 집이었더라 이거지. 그럼 뭐 책임지라. 근데 이거는 말이죠.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요. 요거를 그대로. 요 내용을. 근데 단 무조건 선해야 돼. 몰랐어야 돼 여기는. 몰랐어야 돼.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데 악인만 빼버려. 그래서 봅니까? 이 매수인 요 을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몰랐어야 돼. 몰랐을 때 대금감액이야. 대금감액 청구권. 그리고 몰랐어야 돼요. 몰랐는데 잔존 부분이라면 매수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을 해제해야죠. 그 다음에 해제하도 열받는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죠. 그리고 이때 선의만 나왔으니까 채척기간은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라. 이게 수량부족 일부멸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량부족 일부멸실은 무조건. 근데 요거 우리가 이거 생각나죠? 불능이 있었잖아요. 불능인데 원시적 요거 하나 살짝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집이 있어. 근데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8월 1일 날 집하고 차고가 전부가 불능이었어. 전부가 불능이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 자체는 무효라 그랬죠? 계약 자체는 무효죠?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고 갑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럴 때는 너 책임지라 라고 해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일부만 차고만 불났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능됐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지 말고 담보 책임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담보 책임할 때 설명할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번 주인가요? 기억나나요? 담보 책임. 요게 이거예요. 여기 시험은 잘 나오죠? 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야.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지 말고 담보 책임으로 가서 몰랐을 때 대금감액, 몰랐을 때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다 해제, 몰랐으면 손해배상. 안날로부터 1년. 이리 가는 거지.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지 않는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교재 보세요. 314페이지에 거기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고 돼 있잖아요. 선의인 경우 대금감액. 무조건 선의해야 돼요. 선의인 경우 잔존 부분은 매수하지 않았다 해제. 선의인 경우 손해배상.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됐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용익물권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 뭐냐면 네 번째가 용익물권 등의 제한을 받고 있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매매계약, 이 토지를 매매계약을 했어. 아니면 건물 매매를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 지역권이 돼 있어요. 누가 뭐 질권을 주장하고 있고, 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없고, 뭐 등기된 임차권이 있고, 복잡해요. 막. 사고 보니까 여기 지역권자가 누가 있어? 전세권자가 있고. 그럼 열받잖아요, 을이. 그럼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어떤 책임이냐? 이것도 무조건 몰랐어야 돼요, 이 사람. 알면은 지가 그걸 감안해서 샀겠죠. 그죠? 전세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몰랐어요. 몰랐어요. 선의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이로 인해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집에서 직접 살라 그 땅에다가 건물 지려고 그랬는데 네가 있어서 건물 못 짓다. 그러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이 할 수가 없다면 해제하겠죠. 해제. 그리고 해제해도 열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그죠? 근데 몰랐어요. 근데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선이잖아요. 선이니까 언제가나 알게 되겠죠. 안날로부터 1년 내에. 그죠? 그거요. 용익물권 등 무조건 선이해야 돼요. 그 다음 박스 보세요. 선인 경우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손해배상.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용익물권 등의 제한을 있는 물건을 살 때 계약 목적 달성 관계없이 해제, 손해면 틀려버리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을 하는 거지. 계약 목적 달성 목적 관계없이란 말이면 틀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손해배상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면 우리가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었죠. 단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근데 여기서 이 담보 책임의 손해배상은 이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이야. 이행이익 범위다. 이행이익. 이 손해배상이 신뢰이익 배상이라면 틀려버립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의 하자에서 다섯 번째가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권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집이 있는데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1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억짜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이. 그런데 이 저당권, 전세권 설정되어 있을 때 일반적이라면 을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 안고 사죠. 그럼 이게 5억짜리라면 1억보다 4억에 내가 사버리면 을이 책임져야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야 저당권 1억짜리, 전세권 1억짜리면 그걸 안고 사니까 원 매매계획에서 1억을 빼버리고 4억에 산다면 너 책임질 할 수가 없죠. 이해가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야. 5억을 다 준 거야. 5억을 주면서 자기가 1억을 분명 1억을 자 이걸 다 변제를 한다 그랬어. 갑을 믿었어요. 믿었어. 근데 요거를 갚지 않았어. 갚지 않으니까 이 저당권자, 전세권자들이 경매를 청구하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이제. 그런 경우에 너 책임지라는 거야. 이게 행사가 경매가 아니에요. 행사. 이해가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 일반적으로 알죠? 알죠? 그러니까 뭐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다.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또는 알았든 몰랐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았든 몰랐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계약 해지해버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때는 제척기간이 없어요. 언제 경매에 들어간지 모르잖아. 언제 경매에 들어간지 모르죠? 제척기간이 없어. 근데 우리 이제 등기법에 가등기 배웠죠? 등기법 가등기. 그러면 만약에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 건물에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를 해놨는데 가등기된 물건을 덥석 샀어.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았어. 그러면 가등기에 본등기 치기 전에는 그대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가등기에 본등기 쳐버려요. 본등기 쳐면 이게 직권말소 되잖아. 그죠? 가등기에 본등기 치면 이게 직권말소 없어져 버려요. 너 책임지라. 이게 매매했으니까 너 책임지라. 담보 책임이죠. 요게 유사하잖아, 이것과. 저당권 있는 물건을 샀어요. 경매가 들어가니까 소유권 없어지죠. 너 책임지라. 가등기 물건을 샀죠. 그죠? 가등기 본등기 치니까 소유권 잃어버리죠. 너 책임지라. 그게 똑같아. 이게 판례가 요 규정 이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리 간다 이거. 그러니까 어리병이라는 사람은 알았든 몰랐든 해제 손해배상할 수 있다 이거죠. 같죠? 형식이. 이게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가등기 가압류. 자, 이게 이제 권리하자입니다. 권리하자인데 크게 이제 두 번째가 이가 요렇게 합시다. 이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이 권리하자가 아니고 이제 물건하자예요. 물건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저거는 조금 마지막 그 박스 있잖아요. 보고 합시다. 거기 314페이지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동그라미 경매로 들어갑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선악불문하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해제죠. 제척기간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물건하자입니다. 물건하자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사고 보니까 이 건물에 누수가 있고, 균열이 있어요. 누수 균열이 있어. 사고 보니까. 너 책임지라. 너 책임지라.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갑 회사 물건을 현대차를 을이 뭐 제네시스 좋은 차 그랜저라고 합시다. 그랜저 한 대를 뽑았어요. 차를. 그럼 이거는 지금 집 한 채니까 이건 특정물이라 그래요. 특정물. 근데 제네시스는 수만 대죠. 1년에 제네시스 그 종류가 종류물이라 그래요. 종류물. 또는 불특정물이라고. 불특정물을. 딱 사서 배송해 왔는데 엔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배송되어 온 내 차가 엔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엔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너 책임져라. 이게 물건도 하자입니다. 물건 하자는 용선이가 그대로 끄들었어요. 용선이를 그대로, 용선이 있죠, 용선이를 그대로 끄들었어요. 용선. 그대로 끌어들였습니다. 단,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무과실이 하나 추가돼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라면 만약에 아까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된다. 선이 무과실이. 그럴 때는 일단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데 만약에 선이면서 무과실인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하라. 아까 용선이가 그대로 끌어오니까요. 추가적인 게 무과실 추가되죠? 무과실 추가죠. 근데 요거는 그대로 옵니다. 요거 그대로 와. 요거 그대로 와.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대로. 그러나 을이라는 사람, 야 이거 나 싫어. 싫어. 야 이거 빼고 이거 말고 새 거 줘. 완전물 급부 청구해줘. 새 거 줘.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새 차 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 기간은 자, 물건을 하자는 전부 다 1년짜리였죠. 1년짜리였죠. 근데 요거는 자, 이제는 안날부터 6월이에요. 6월. 안날부터 6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보면 특정물 하자는 집에 누수 균열이 있어요. 선이 무과실인 게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손해배상.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물, 아까 제네시스, 그랜저 하나 샀는데 배송된 물건이 하자가 있어.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다.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손해배상, 있다면 손해배상. 이거 말고 새 거 줘 할 수 있죠. 완전물. 안날로부터 6월입니다. 안날로부터 6월. 자, 그러면 일단은 316페이지를 펴보세요. 316페이지에 그 문제 하나 보고 26회 기출 Q 두 번째 문제. 기출 문제 하나 봅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두 번째 옳은 거를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합니다.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아까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선악 불문하고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잖아. 없다가 틀렸죠? 2번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즉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는 악의 매수인도 특별한 사정에 해지하고 손해배상이죠. 아까 요거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할 때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 손해배상이죠. 할 수 있죠? 맞죠? 이건 맞아요. 질문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여기는 손해배상이 실뢰이익이 아니고 이행이익이라 그랬죠. 이행이익.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야, 전세,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서 전세권은 행사, 경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 여기서 전세권은, 여기가 전세권은 행사가 된다. 이건 담보물권성이야. 행사야. 근데 여기는 행사란 말이 없어. 용선이로 와야. 용선이로. 용익물권성이요. 행사란 말이 안 들어가면 용익물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전세권은 담보물권성과 용익물권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이 있다면 이건 용익물권성이야. 설정되면 행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다면 계약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 매수는 해지할 수. 여기 보세요. 이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계약목적 달성할 수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관계없이가 틀렸죠. 관계없이.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고 있으면 해제 못 하잖아요.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 계약의 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자 안날로부터 1년이죠. 선이라면 안날로부터 1년이잖아. 선이라면 안날로부터 1년, 악이라면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이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요 박스를 나름대로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이거 한번 봐가 되겠어요? 한번 봐가지고. 그래서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사실 그것만 딱 보시면 그런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그 앞에는 참조로 보세요. 참조로 보시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 앞에 이제 내용을 읽어봐도 돼요. 다 조문이거든요. 조문인데. 한번 볼까요? 앞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저를 넘겨보시면 거기에 307페이지를 보세요. 307페이지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조문을 잘 보세요. 조문을 569조가 있어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570조 보세요. 570조. 자, 전조, 즉 타인의 권리 매매에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 앞에다가 밑줄 치고 선의 악이란 말을 쓰세요. 매수인 앞에다가 선의 악이. 선의 악이 불문하고 매수인은 해제 밑줄이고. 우리 조문은 매수인한 말이 있고 앞에 아무 말이 없으면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선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때니까 악이죠. 안때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몰랐어야죠. 그죠? 몰랐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조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거기에 그 중간에 판례 보세요. 중간에 첫 번째 판례.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능당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이익이라고 그랬죠. 아까 시험 문제는 뭐 실뢰이익 배상해야 되는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572조가 나옵니다.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왜 이게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이게 선의가 나오는데 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암기하는 게 아니고 조문 보세요.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입니다. 자,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 앞에 아무것도 없죠. 네? 그 매수인 밑줄 치고 앞에다가 선의야기 쓰세요. 선의야기. 매수인 앞에 아무 말이 없잖아. 우리 근거조문은 몰랐다면 선의, 알았다면 악의를 쓰는데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선악을 불문한다는 거야. 이해가요? 알았던 몰랐던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매수인 앞에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선악 불문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이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선이라고 못 박았잖아요. 매수인 앞에. 그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잔존 부분이 매수하지 않았다면 모르는 사람의 선의를 못 박았잖아요. 해지할 수 있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자, 사망 보세요. 사망도 선의의 경우에 감액 청구 해제 이외 손해배상. 아, 손해배상도 선의죠? 몰랐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 손해배상이야. 다 근거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문에 제척기간이 있어. 573조 보니까 전조 권리는 매수인이 선이라면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라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딱 돼 있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수량부족 의무물질. 수량부족 의무물질. 여기 왜 무조건 선이야 되느냐? 무조건 왜 선이야 되느냐? 이것도 조문에 있어요. 보세요. 전2조입니다. 전2조는 이거. 전2조는 이거야. 이거. 전2조의 경우 기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부족이 부족되는 부분, 즉 수량 부족과 매매 목적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 원시적 일부 블록입니다. 그럴 때 매수인 밑줄이고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 밑줄이고 선의로 못 박았죠? 선의로 못 박았죠? 그러니까 요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무조건 몰랐어야 된다는 거야. 예? 됐나요? 몰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자 575조가 있습니다. 제한물권 등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 밑줄이고 알지 못한 때 선이죠. 아까 용소유지도 무조건 선이라 그랬죠? 용소유지 무조건 선이라 그랬죠? 알지 못한 때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죠. 그렇잖아?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 이 말은 기타가 뭐냐면 이 기타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기타는 이거예요. 선이면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타가 선이면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대충 알겠죠? 거기에 양가 576조죠. 보죠. 576조는 자,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가 동그라미죠? 행사는 경배가 들어가야 돼요. 행사로 매수인 앞에 아무것도 없죠. 매수인 앞에 아무 말이 없으니까 선악불문하는 거예요. 매수인 앞에 아무것도 없죠? 선악불문하는 겁니다.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망도 보세요. 전 이항의 경우 매수인 밑줄입니다. 매수인이 또 아무것도 없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조문에서 나옵니다. 조문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물 하자. 이거 조문은 뭐 큰 의미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담보 책임 뭔지 알겠죠? 그래 담보 책임은 그 있잖아요. 313페이지에 박스 정리된 거 있죠? 그거를 잘 이렇게 유의님에 보시고 그 암기법도 지금은 암기법 거기 내가 밑줄 딱딱 치는데 그 암기법은 지금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된다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1시간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 하실까요?